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은 그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조수진 의원이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의원들 간 점심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역할은 총선 패배를 딛고 당의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고생 참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제 김 위원장한테 의뢰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2년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더 힘껏 일해 주셔야 한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통합당이 이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다시 돌아오셨고 이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24살 때 선거에 나선 조부 가인 김병루 선생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대선 때부터는 대세론이 끝까지 유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를 조수진 의원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석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차기 대선으로 모아졌어. 그리고 아직 미래통합당에는 두드러지는 대선 주자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재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 물음표라고 했어요.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 총선 때 여당에선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을 준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백종원 씨한테 서울 강남 지역 공천을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한테.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는 저 김재구의 고향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고등학교 지금 이사장으로 있고, 예. 어쨌든 뭐 충청도 예산에 좀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웃으면서 백종원 씨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분인 것 같더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라고까지 말을 또 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백종원 씨를 대선 후보로?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뭐 제 고향 후배락에서 뭐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대선 2년 전 현재 시점의 대세로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대선 주자 등 유력 정치인은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혐오도가 적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런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백종원 씨에 대한 말씀을 그냥 그만큼 혐오도가 적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그냥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자는 말은 아니겠지요. 다만 이제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선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뜻 들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건 조금 난센스가 있습니다. 네. 어떤 또 백종원 훌륭하죠. 엄청 훌륭해요. 뭐 정말 머리 좋고 탁월하고 사람으로 잘 살고 또 뭐 지금 백종원 씨는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 해서 실패한 게 없어요. 네. 뭐 안철수 대표도 의학 박사 또는 뭡니까 인터넷 그 바이러스 잡는 거 딱 만들어가지고 대성공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종원 씨도 모든 하는 것마다 정확하게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이번에 뭐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 그
셰프 그리고 음식 만들어 온 것부터 골목시장까지 다니면서 그 어려운 상인들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들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예. 그리고 오늘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했는데 여기서 조수진 의원이 또 그 안에 회의했던 것을 지금 말씀을 또 하시네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유례 없는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초당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난주 우리는 여당의 외교 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했었죠. 그리고 여당의 미래통합당이 합동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여야 외교 안보 합동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립니다가 아니라 열릴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런데 내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싫다. 우리 안 할래. 이러면 또 안 열리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시시때때로 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지난주 우리는 여당의 외교 안보 합동회의를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특위 박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말인데요. 여기서 정말 확정이 돼서 정말 확정되는 대로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송영길 위원장하고 박진 위원장하고 두 분이 잘 대화해서 성사시키십시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송영길 의원님이 발언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참 문제거리가 있었죠. 예. 그런데 뭐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것은 외교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위원장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일단 내일 합동회의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송영길 위원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그리고 우리 당 특위 소속 의원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 특위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상응해서 외교 안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요, 내일 외교 안보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좋은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이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조수진 의원님.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공동 제한 구역에서 2년 연속 빠졌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그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고 2018년부터 18년, 19년, 20년. 그래 18년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18, 19.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넘게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데 인권위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조수진 의원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누구 눈치를 볼까요? 그리고 왜 유엔 산하 인권 이사회에 왜 우리가 거기에 채택이 안 됐을까요?
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가 왜 제한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수진 의원이. 조수진 의원의 이 예리한 판단, 그리고 예리한 언변. 누가 따라갑니까? 대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권수사 원년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면서 조국 일가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 인권의 강조죠. 가짜 인권의 강조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북한 인권은 일단 묻어두고, 그리고 조국 일가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조수진 의원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속이 후련하죠? 네. 이 맞아요. 왜 맞는 얘기냐면, 이 유엔 그 인권 그런 데는 왜 안 가는지 참 답답하지요. 네. 그리고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서 빠져서, 그리고 제한국으로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힌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그런 전혀 관계없는, 인권과 관계없는 국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빠지고 보자. 문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제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시나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이 우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소장이. 그리고 또 폴슨 소장은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 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면서,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폴슨 소장. 이분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이죠. 법을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씀은 글자 한자 한자 헛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유엔에서 하는 그런 인권 회의에도 나갈 수가 없다. 참 딱깝하네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권 이사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저희 나라에 딱 혼났어요. 네, 우리나라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바로 몇 킬로, 몇백 킬로? 100킬로도 안 되지 뭐. 그쪽에 지금 인권이 완전 말살당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권회의에 참석 안 한다. 이것은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또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법적 근거 없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제국 TV에서 엄청 많이 방송을 했죠.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을 그 이재민 지사가 뭐 체포권까지 발동해서 그냥 묵사발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북,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끝까지 강행할 것이다,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수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부장판사의 쓴소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현직 부장판사의 쓴소리. 이 부장판사가 어떤 쓴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김태규 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여당의 대북 전단 배포 금지 조치 등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님이 이렇게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이분 용감하고 멋집니까?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님. 그리고요, 부장판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폐쇄된 북한 지역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은 애초 이 법이 예정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예정한 범위, 그러니까 북한과 그 뭡니까 남북 교류 협력 법에는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참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부장판사가 말을 할 정도면 이분 말이 맞죠. 현직 판사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이야. 뭐 그 통일부 장관 남북 교류 협력법에 위반되니까 잡아들여야 된다고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사표 내셨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암울합니다. 그리고요, 또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 날리기를 두고 남북 사이에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만든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적 적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누가요? 현직 부장 판사님께서.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남북 교류 협력법이 그게 무슨 뭐 형사건이나 또는 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까? 이 전단 살포하는 것이, 그 작은 단체가 하는 것이 협력법. 이렇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의 땅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너무 암담하지요. 자, 그리고요, 또 저기 비무장지대 내, 그러니까 GMZ 그 내에서 북한이 대남 학성기 방송시설 재설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끝냈을 거야. 내일이면 다 끝나.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확성기 만들어서 같이 하자. 지금 조수진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김재구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요, 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은 마음이야. 조수진 의원님이나 또는 김재구 생각이나 또는 저희 지금 구독자 분들도 보시면서 그래, 같이 맞대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쟤도 다시 확성기 재설치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안고 있잖아요. 아, 참,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하이. 그 국방부가요,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정부나 집권여당 눈치 보지 마세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너 왜 했어? 너 그거 왜 했어? 너 안 되겠네? 옷 벗어야 되겠네? 이러면요, 다음에 옷 벗을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국민이 찍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군은 뭐 잘하고 있긴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성기 문제는 조금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국회로 직장을 옮긴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자의 때가 덜 빠졌다. 조수진 의원은 기자의 때가 덜 빠졌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의원총회에서든 통화이든 선수를 가리지 않고 묻는다. 아, 멋진 거예요. 이거야 바로 조수진 의원처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알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봐. 그리고 혼자 막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래. 시간 다 가지.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의원총회든 통화이든 선수를 가리지 않고 나는 묻는다. 그리고 배운다.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은, 그러니까 지난 4월 15일을 기점으로 미래통합당은 작아졌고 가진 것도 훨씬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충청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야,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방송하다 보면 충청도 발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어젠가요? 강구야 어떤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 저한테 충청도 말을 비유하면서 그랬냐? 야, 그래요? 이렇게 막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 그거 보고. 그리고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답글을 드렸는데 그거 뭐 어떡한데요,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태생의 천상 충청도인데 그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자라가지고 그만 안 고쳐지네. 예. 그렇게 그냥 봐주세요. 예.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절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힘 자랑할 때마다 그저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모여서 비분강개하면서 각오를 다질 뿐이네요. 그렇죠. 각오 다져야죠. 네. 그리고 초선 의원 분들이 이번에 전문 분야 직으로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 한 3배 이상은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고 사고 칠 겁니다. 큰 일을 분명히 칠 거예요. 국민한테 아주 이로운 것을 분명히 사고 칩니다. 네. 그리고요, 문을 걸고 2-3시간 앉아 있다 보면 이곳에 남한산성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그 가슴에 있던 말을 오늘 이렇게 하시네요. 페북에서. 그리고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선배들의 발언을 들을 때면 선수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숙연함이 느껴진다. 선배들의 발언을 들을 때면 선수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숙연함을 느낀다고 말을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 김희국 경북 군의의성 청송 영덕 의원의 발언은 정말 기다려진다. 고대 로마 이야기부터 사서 삼경 춘추 전국시대의 일화와 고사가 한 번에도 여러 개가 펼쳐진다. 그분의 말씀 중에 자유자재로 꺼내 활용한다. 책 좀 읽었다고 자부하는 나로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조수진 의원은 뭐 그 미래통합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조수진 의원께서는 다 본받고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또 같이 아주 가까이 협치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창출해내고 또 창의할 것인가. 어떤 법안을. 뭐 이런 걸 또 같이 도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훌륭한 국회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우리들의 국회의원과 먼저 소통이 되고 다 이 마음을 서로가 기브앤테이크 해야만이 이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싸움도 할 수 있고 다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을 기르자면 미래통합당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먼저 마음이 통하자. 그리고 우리 먼저 서로가 배울 것을 배우자. 그리고 준비하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네. 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우리의 결기가 식지 않고 있다. 보세요. 안 식는데나. 내가 늘 얘기하지만 58분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가서 아주 겸손하게 예의 딱딱 지키며 문의하고 답 받고 또 문의 받고 답 드리고 그랬잖아. 근데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땅. 이렇게 했잖아요. 참. 난 아직도 박병석 의장님을 아직도 참 믿고 싶어요. 지금도 나는 법사 위원장만은 야당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험난한 길을 걸어보세요. 역사에 남습니다. 국민이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자, 그리고요. 조수진 의원은 중진들의 무거울 증자를 다시 생각한다. 중진들의 무거울 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자, 중진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말씀을 할까요? 들어보시죠. 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내정된 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의원은 중진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야당 몫으로 부의장직은 정진석 의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부의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했어요. 역시 충청도 양반이십니다. 그리고 야당 없는 국회는 국회일 수 없다. 조수진의 말.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본령이 사라진 국회의사당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누가? 정진석 중진 의원께서 5선이죠. 중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조수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진석 의원 발언이 나오자마자 단상에 오른 사람은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구차하게 상임위원장 할 수 없다. 나는 않는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멋지죠. 거기에 욕심내서 그 상임위원장 그거 몇 개 가지고 온들 뭐 하겠습니까? 30년 전례를 깨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미래통합당 몇몇 분들은 그거라도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 걸로 국민의 안전을 또 국민을 위해서 요 상임의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김정은 반대. 이유가 뭐냐? 통 크게 노려야지요. 법사위원장 뺏기고 17개, 18개, 17개 다 가져오면 뭐합니까? 다 법사위에서 그냥 이 나라 떡떡떡떡 쳐가지고 무슨 가래떡 자르듯이 법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법 껴맞추면은 그게 국민의 고통이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법사위 하나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주면 되지. 원래 주던 거니까. 그것만 줬나? 상임위 몇 개 더 해서 이렇게 합의 보고 협치했지?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유력했던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 강서을은 우리는 원칙주의자라고 강조하셨다. 김도읍 의원님 똑똑하시죠? 이분도. 예. 그리고 발언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온 김 의원에게 다가가서 서운하실 것 같다라고 위로하자 단박에 이렇게 말을 하셨다. 법사위원으로 치열하게 따져 묻겠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법사위원장으로 김도 의원이 솔직히 100% 된다고 봤잖아요. 어차피 법사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올 것이고 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그냥 딱 뺏어가 버리니까 김도읍 의원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법사위원으로 치열하게 따져서 묻겠다.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견제한다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네. 이렇게 미통당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김재구 TV나 또 김재구 TV 구독자 분들도 조금씩 그 아주 냉정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을 겁니다. 김재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3선 이상 중진들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성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 분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명을 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다 내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백의종군 하겠다. 의원으로 참석하게 되고 의원 참석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신들과 맞서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 딱 부러지는 거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거 뭐, 아이고, 그거 뭐, 법사위도 안 갖고 오는데 다른 거 갖고 와서 뭐해. 그리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임위원을 가지고 왔어. 더불어민주당이 딴지 걸으면 그거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미통당에 저 갖고 가서 위원장이 저 사람이 미통당 사람인데 왜 저래 쌈만하고? 또 그래. 차라리 그냥 다 주워버려. 아유, 머리 복잡해. 주고, 뭐, 혹시 모르지 또 법사위원장도 마음 바뀌어서 그거 줄 테니까 같이 협치하자고. 그러면 얼른 받아요. 또 그때 또
한 두 개 더 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딱 가지고 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똑똑하신 분 다 있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거기 다 있잖아요. 190명.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상임위 의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딴짓 하면 딴짓. 뭐 자꾸만 뭐 예결위 같은 데서도 또 돈이나 잠깐 빼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견제하시면 돼. 그리고 또 그거 발표해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얘들이요 이렇게 일을 하네요. 어떤데요? 이거 내용이 이러한 건데 여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또 흘려요. 그렇게 해서 이해는 싸우는 거 아니겠어? 어쨌든 너무 온화스러워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강할 때 강해야 돼. 우리가 안 강해가지고 저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저렇게 소리치고 헛소리 빵빵 때려도 우리 가만히 있잖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껄끄럽지.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지난 주말엔 정진석 오석 의원과 박덕흠 삼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두 분이 사돈이 됐다네요. 사돈이 되셨다. 오메. 그러니까 미통당에서는 전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정진석 자녀 자제분인지 자녀분인지 모르겠지만 분하고 또 박덕흠 또 자제인지 자녀인지 모르겠어. 그쪽 분하고 결혼식을 한 거야. 했는데 아무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안 알리고 정진석 의원님 측에서 그냥 친척들만 그리고 이쪽 박덕흠 의원들 가족들 이래서 100분이 그냥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딱 끝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결혼식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해 양가 가족과 친지 중심으로 양측에서 100명씩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은 오히려 나라 상황, 국회 상황, 또 당 상황이 어수선해서 조용히 혼사를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만 끝나고 나중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중남북의 통합을 축하드린다. 행복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루하루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나는 충북과 충남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중진 의원님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씩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 4년이잖아요. 아마도 조수진 의원 정말 큰일 할 분이죠.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확 그냥 해가지고 모범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2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아주 좋아요. 지금 오신 게 정말 좋습니다. 이제 조수진 의원 김재구 TV에서 늘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김재구 TV는 정말 빙고. 그리고 김재구 TV 정말 좋아요. 그런데 김재구 TV에서는 조수진 의원을 왕창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힘을 합치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수진 의원을 밀어드리는 게 아니라 조수진 의원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김재구 방송에서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좋은 거를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수진 의원님 그 비서 하시는 비서관 분들도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세요. 예. 제가 통화를 좀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아주 겸손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그런 보좌관만 아주 조수진 의원 그 호실에는 그분들만 딱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그러니 저 조수진 의원님도 일하시는데 그래도 더 편하시죠. 뭐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뭐 채용하는데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겠지. 어쨌든 조수진 의원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김제국 TV는 늘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독자 여러분께도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양정순 그 우리 구독자님께 너무 고마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슈퍼챗 협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